피터쌤은 정신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깨지고 보일러가 찌그러졌죠. 나는 김치볶음밥, 파김치, 그리고 고기에다가 고기도 된장국에 난 오늘 이렇게 먹다가 하얀 집으로 신화 소리 하려 생각했어. 조심하는데 왜 그런 말을 안 해줬니? 생각 못했어. 이제부터 생각해봐. 앞으로 내일은 물론 피터쌤 일까지 하면서 아픈 척한 벌을 톡톡히 받게 해주고 빅리경은 모든 게 고든 탓이라고 생각했어. 벨러스피는 부수신 것들을 지운 뒤 선로로 나와 달렸어요. 러스티, 다시 만나서 반가워. 난 저녁 순찰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야. 수고했어.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러스티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전동 휠체어 보급이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교정도 없이 인도보다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차도 위를 전동 휠체어가 위험하게 내달립니다. 특가 도로에선 차량을 피해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이렇다 보니 전동 휠체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경찰에 접수된 전동 휠체어 사고는 300여 건으로 해마다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이기 때문에 이처럼 인도로만 다녀야 합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인도로 나가봤습니다. 인도의 턱이 높아 간신히 올라가는가 하면 장애물이 많고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폭이 좁은 인도도 많습니다. 울퉁불퉁해서요. 몸도 자꾸 넘어지고 하고. 스칼로이와 레니아는 호수 옆을 지나 우물우물 산허리를 도는 선로에서 일했습니다. 두 기관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선로를 오가며 일했죠. 기관차는 늘 열심히 일했지만 오래된 기관차들이라 쉽게 지쳤어요. 기관사들은 그런 두 기관차를 돕기로 했죠. 너희 둘이 여기 일을 다 하기엔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기관차 두 대를 더 데려오기로 했다. 스칼로이와 레니아는 기뻤어요. 둘은 새 기관차들을 반갑게 맡기로 했죠. 드디어 핸델경과 피터쌤이 스칼로이와 레니아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무슨 기관차 집이 이렇게 초라하다. 우리 같은 멋진 기관차들한테 이런 데서 살라고 하다니. 내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착한 척. 괜찮긴 뭐가 괜찮냐? 핸델경 조용히 해. 저기 유명한 스칼로이가 있어. 그리고 피터쌤은 스칼로이에게 말했어요. 미안해 스칼로이. 핸델경도 알고 보면 좋은 친구야. 스칼로이는 피터쌤이 고마웠어요. 자 핸델경 일을 시작하도록 하자. 저 피곤해요. 피터쌤부터 시키세요. 안돼. 안돼. 네가 누나 먼저야. 뭐야 또. 마지못해 객차들을 끌러간 핸델경은 객차들을 보고 또 눈을 걸었어요. 이 객차들 또 뭐야? 가축차 같잖아. 아니 뭐라고? 어디서 그냥 기관차가 왔다. 네. 하지만 구두를 이용한다고 해 사고 위험에서 자유롭진 않았습니다. 속도 제한이나 안전관련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 전동보상구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까지도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곳이 있습니다. 차가 왔다. 또 사고가 났을 때 부상구 상태는 아니 이제는 멋진 객차들을 끌었어. 안전기상 마련과 함께 보험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핸델경이 여기에 도착했을 때 고든도 들어왔어요. 아니야? 응? 넌 누구야? 난 고든이야. 난 고든이야. 넌 누구야? 난 핸델이야. 네 얘기 많이 지난달 들었어. 18일 고속열차를 도로관 끌지. 대관역에서 나는 저는 주차장이 이런 가축차 지하철에서 말고 멋진 하차하다가 객차들을 차가 끌었어. 뒤집혀 뒤로 이 객차는 넘어지는 참 사고가 멋있구나. 발생했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이건 관공서와 가만히 있다. 지하철 승강장 사이에 우리 시간을 관객과 지켜야 하는 건 너도 잘 목격자가 알지? 턱을 탔습니다. 오늘은 플랫폼 한마디 들었어. 들어갔고요. 지하철이 났고 앞바퀴는 올라갔는데 뒷바퀴에서는 밴들경은 되돌아가는 하얀 집게를 충격이 내보며 있고요. 씩씩하게 서로를 빌었어. 빠져서 이제 한 바퀴 굴러서 이제 뒷바퀴 안에 바닥에 들어가는 시장의 일이 바닥으로 머리와 허리를 다쳐 현재까지 병원에서 삼복대기 역에 도착했을 때 밴들경은 쉬고 싶었지만 집와서 생각은 달랐죠. 이제 채석장에 가서 화물차들을 끌어오자. 화물차들이요? 싫어요. 저 화물차들은 안 끌어요. 역사가 엄청 많잖아요. 밴들경은 10%보다 일도 많았어. 더 나요. 제가 안 뜬다 제가 했잖아요. 안 끈다고 했잖아요. 장애인의 이동권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예견된 사고는 시작입니다. 차가 넓은지 그런 일본 정보를 아저씨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도와주러 왔을 때 상황에서 밴들경은 지하철을 부끄러운 타고 생각이 내렸을 때 들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장님까지 오신 걸 상황이고요. 보고는 그런 몸이 상황에서 불안했죠. 사고가 나는 것은 너무 사장님은 뻔한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코레일은 뒤늦게 대책을 얘기 강구합니다. 나중에 하자. 사장님과 화구가 피트승을 타고 떠난 뒤 밴들경은 더 비참한 생각이 들었어요. 난 아직 자, 이제 널 선로 위로 올려주마. 승강장과 전기차 사이 한편에 앉는 밴들경이 집에 도착했을 때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전동차의 난 아직 지못 넌 때문에 아주 지멋대로구나. 양당입니다. 예의 바른 기관차가 될 때까지 집에서 꼼짝 말고 반성해라. 그 이후에 근데 밴들경은 뭐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될까요? 물론 착한 기관차가 불편한 됐겠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장애물과 턱이 많아 다니기 쉽지 않고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하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도로를 달리던 한 대형 화물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지나갑니다. 화물차가 비켜간 건 도로 한편에 고꾸라진 채 넘어져 있는 운동 휠체어 때문에 빠지거나 느는 게 더 휠체어에 좋죠. 탄 탑승자는 이거 몸짝달 프로그램 본능인데 뭔가 조금 더 어이구, 깔끔하게 잡고 아주 싶은 완전히 마음인데 이렇게 잡으면 다 잡혀요. 그냥 소리도 못 그래서 쳤을 때 치는 거는 거의 어렵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물론 전동 휠체어가 넘어졌던 충남 서산의 한 인도입니다. 이렇게 맨홀 뚜껑이 솟아나와 있고 손으로 바닥이 그래서 많은 뜯어집니다. 것들 배울 수 인도가 있었으면 보르지 좋겠습니다. 못해 전동 휠체어가 동선을 잡지 못하고 하루로 태워진 겁니다. 차가 아니어서 인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치 SG가 한국이고 명운전 신진서 구단과 이창호 구단 계속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8강 4경기인데요. 거의 50도 정도 가여서 신진서 구단입니다. 병원에 신진서 구단입니다. 신진서 선수입니다. 9월 랭킹 1위고요. 올해는 59승 9패 85%의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 9승 최근 10경기는 9승 1패 저 그리고 9승 적수승하는 현재 8연승의 네, 기록도 있죠. 있죠. 네, 52승 어떻게 보면 85% 신진서 구단에게 글쎄요, 신진서 구단 워낙 고승률을 자랑하다 보니까 85%조차도 고승률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합니다. 하지만 최근 페이스가 확실히 좋고 내용적으로도 회복한 모습이 보이는 신진서 구단입니다. 네. 네. 이창호 구단입니다. 자, 이창호 구단입니다. 9월 랭킹 그래서 82위이고요. 2024년 22승 9패, 네. 최근 10경기는 8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성적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10경기 흐름도 좋은데요. 이창호 구단의 통산 승률이 70%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것이 또 고승률이 아니고 이창호 구단의 평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안전장비도 가스라인이 짜게 전진할까. 자, 이제 선수들 대국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차량이 움직이더니 주차 타워 차량문을 뚫고 20m 아래로 추락합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00분. 제한 시간 각자 100분의 초읽기 1분 3회가 주어지고요. 문 6시 반입니다. 저는 이제 차 안에 있는 상태로 어둠 속인데 기계 소리밖에 안 들리고 차는 신진서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고요. 최근 3년간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15명 신진서 구단이 최근에 책을 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창호 구단에 대한 언급도 굉장히
종종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손바닥이 들어갈 굉장히 존경심이 정도로 넘치는 표현들이 계속 가득 차 있더라고요. 두 선수가 비공식으로 13년 전에 배구를 했던 것도 있는데 그게 이창호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첫 만남이었고요. 그때도 그 당시 이창호 구단이 공격수로 나오면서 신진서 구단이 이겼는데 그 배구를 신진서 구단이 좀 짚어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원은 출항 예방을 위해 출입문에 방부 기준을 마련하고 운전자용품을 별도로 만드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할 것을 관련 부처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운전다. 핸들은 특별한 임무. 핸들은 소도섬에서 제일 오래된 기관차를 한대요. 한국에게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짙은 그리고 옆면에는 작은 글씨로 나 3이 그려져 있었어. 그리고 핸들은 소도섬 천에서 가장 그런 기간을 기관차로도 유명해요. 핸들은 여름 내내 제석장에서 일을 했어요. 이 소랑을 보고 나한테 너한테 아주 특별한 일을 맡겨. 기관에 400만 원 넘게 들었지만 기계 고장의 문제는 가서 사과가 담긴 마차를 좀 가져오너라. 차로 닫힌 문을 강제로 열고 사과가 멍들지 않게 아주 조심스레 끌어야 한다. 늘 서정리. 주차 공간이 모두 막히면 운반기가 땅 밑에 그리고 핸들은 곧장 출발했어요. 이걸 뚜껑으로 열면 지하로 바로 추가하는 구조로 과수원에 도착한 핸들은 차를 연결했어요. 휴대폰만 보고 들어갔다가 전전을 나가 그리고 아주 조심스레 끌기 시작했죠.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두각두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핸들은 호수관을 건너 이렇게 이 문을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겁니다. 굴레를 건너고 안내하는 문구도 제지하는 또 관리인도 어떤 모두 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더 황당한 건 누구 하나 제작진의 차량이 없다는 것. 시스템이 공정치가 덜컥되고 경찰은 요각으로 활동하는 걸 움직일 수 없었어요. 피터쌤이 피터쌤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핸들 뒤에 멈춰섰어요. 왜 이 멈춘 친구는 거야 했네. 했는데 피터쌤이 물었어요. 당국인 침입을 미루고 관리자들이 관이한 대응을 하는 사이 오늘도 언덕길 오를 때마다 언덕길을 오를 때마다 가끔 이 일에 갑자기 덜컥대고 멈출 수밖에 없었어. 피터쌤은 안전정보관들 한달된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을 언덕길 바닥으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하나만 특별 안전관리와 점검 그래서 피터 쌤은 핸들과 수거가 담긴 그걸 거를 모았어요. 읽어줬어요. 차량 안내가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 핸들이 여기에 도착하자 사장님은 운전자는 아주 내리고 만족스러워하셨죠. 엘리베이터에 실려 지하로 내려갑니다. 사과가 단 한 그런데 개도 갑자기 멍들지 대문이 않았구나. 울리더니 너만큼 부드럽게 가는 기관차도 없을 거야. 사장님이 만족해 하시자 사장님이 만족해하시자 핸들은 기뻤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걸 차마 말씀드릴 수 없어요. 나한테 너한테 또 한 가지 특별한 일을 맡기다. 농장에 가서 양떼를 싣고 오너라. 네 사장님 주차장입니다. 대답을 지난달 했지만 정기점검을 받은 뒤 핸들은 불과 한 달 만에 걱정했죠.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핸들이 농장에 도착하자 공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심해야 한다. 양들이 다 시작해. 부드럽게 운전해야 돼. 차기를 내보내면서 출발했죠. 커플한 기계식 주차장 안전 하지만 핸들은 또 다른 모든 언덕길에 부분을 꼼꼼히 조사하지 않고 피스톤이 1분만 펜슬로 계단 점검하다 보니 사람을 모두 발견하기 어려운 겁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번엔 덩컨이 이번엔 덩컨이 핸들 뒤에 멈춰섰어요. 커플한 핸들은 안전 점검 핸들은 덩컨에게 기계 문제를 주차장이 줬죠. 안전 사각 네. 내였습니다. 덩컨은 기꺼이 조사 도와줬어요. 완성입니다. 덩컨이 도와준 덕분에 네 핸들은 양들을 안전하게 들판까지 구간했죠. 핸들이 작업장에 도착하자 사장님 부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은
오전 서울 강남의 건물 주차타워에 진입하던 승용차가 8m 아래로 추락하며 40대 여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주차타워에 차를 타고 들어갈 때 누구나 불안하지만 사장님은 팬들의 일에 아주 만족스러워하셨죠. 그래서 또 한 가지 특별한 일을 맡기셨어요. 오늘이 우리 집사람 생일이란다. 헐키펠 산꼭대기로 소풍을 갈 건데 네가 우리 데려다 줘야겠다. 왜 사장님?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순간 아주 힘들었어요. 팬들은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 걱정이 됐죠. 하지만 헨들은 헐키펠 산으로 출발했어요. 언덕길은 생각보다 훨씬 가파랐죠. 난 꼭대기까지 갈 수 있어. 제가 생겼어. 하지만 인장 산장으로 그랬어요. 객차 안에서 나는 핵 보였죠. 사장님 이리저리 팬들은 멈췄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장님은 팬들이 걱정이 됐죠. 넌 훌륭한 기관차가 한데 하지만 부드럽게 가지는 못하는구나. 널 널 다시 제석장으로 보내야겠다. 덜컹거리는 기관차는 거기로 가야 돼. 제발요 사장님. 전 부드럽게 잘 가요. 언덕길을 오를 때는 덜컹대는 것 뿐이에요. 사장님은 팬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셨죠. 그래. 절 제석장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세요. 사장님은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어요. 아주 진지한 얼굴이셨죠. 잠시 후 그리고 팬들은 마이 팀에게 도움을 받아 작업장으로 돌아왔어요. 팬들은 몹시 걱정됐죠. 사장님이 자기를 제석장으로 돌려보낼 것만 같아요. 팬들이 작업장에 도착했어요. 거기엔 토마스가 있었어요. 토마스가 있었죠. 안녕, 근데 핸들 앤데 특별한 기술자한테 널 고쳐달라고 부탁해. 같다네. 난 특별한 기관차니까 특별한 배우가 필요하지. 핸들은 너무 귀여워서 막 웃음이 지었어요. 그렇게 기쁜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윽고 수리가 끝나자 팬들은 기분 좋게 헐티클 산을 오를 수 있었어요. 객차에 탄 아이들도 하루를 냈죠. 팬들은 덜컹거림 없이 아주 부드럽게 걸어갔다. 흔히 주차장으로 불리는 기계식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던 승용차가 지하로 추락하면서 건물 관리인이 기존 출입문을 열어줬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백기종 팀장님 주차장 사고가 또 일어났는데 27,000몇 정도 기계식 주차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용도 라스티의 형력 협계선 기찻길의 꼬마 기관차들은 늘 바빴어요. 언덕을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종이를 달렸죠. 러스티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호숫가였어요. 그곳에서 뚝뚝 경적을 울리면 경적 소리가 언덕으로 메아리 쳤죠. 러스티의 경적은 독특했어요. 소리가 둘인데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았죠. 러스티는 마치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하지만 다른 기관차들은 듣기 싫은 소음으로만 여겼고 러스티는 그게 못내 서운했어요. 어느 날 아침 협계선의 퍼시벌 사장님이 특별한 소식을 전하셨어요. 잘 들어라. 토마스네 사장님 부부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철도를 방문하기로 하셨다. 이건 매우 특별한 행사이기 때문에 음악대가 환영 연주회를 해줄게. 퍼시벌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기관차들은 모두 신이 났죠. 그 중에서도 러스티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음악대의 연주를 무지무지 좋아했거든요.
기관차들은 할 일이 많았어요. 스카로이와 르네이어스는 이어스는 탁자와 의자를 실었고 덩컨과 피터쌤은 던컨과 피터쌤은 과수원에 가서 사과와 물을 실어왔어요. 러스티는 연주회를 하기 전 음악대를 싣고 언덕을 구경시켜주는 임무를 맡았죠. 러스티가 승력으로 들어서자 퍼시벌 사장님과 음악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흥분을 참지 못한 러스티는 높고 낮은 경적 소리를 울렸어요. 바로 그때 토마스가 받침대를 싣고 환승역으로 들어섰죠. 방금 그 멋진 소리는 뭐야? 토마스가 물었어요. 제가 내는 소리예요. 러스티는 자기 소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우리는 아니에요. 내 생각엔 대단한 것 같은데? 러스는 떼떼이 싶었어요. 칭찬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러스티, 어서 음악대 모시고 언덕을 돌아야지. 예, 퍼시벌 사장님이 사장님. 불렀어요. 예, 사장님. 러스티가 대답했어요. 곧 음악대가 올라탔고 러스티는 직관이 역을 빠져나갔습니다. 너무 늦지 마라. 퍼시벌 사장님이 외쳤어요. 하지만 러스티는 듣지 못했죠. 높고 낮은 나중에 경적을 큰 소리로 울려대고 있었기 때문이죠. 좋아, 와. 음악대 아저씨들에게 멋진 구경을 시켜줘야지. 러스티는 가장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고가교를 지나 국악교를 건넜어요. 국악교를 건넜어요. 연주의 시간이 가까워오자 음악대는 악기를 꺼내 서로 소리를 맞췄어요. 갖가지 악기 소리가 러스티의 객차를 채웠죠. 러스티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서 돌아가는 것도 잊었지 뭐예요. 음악대를 호수로 데려가자. 러스티는 길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러스티는 호수를 향해 신나게 달렸죠. 러스티의 경적은 음악대의 음악에 맞춰 뚝뚝 울려봤어요. 다른 기관차들에게 들려주지 못한 근데 것이 조금 아쉬운 아쉬웠죠. 해질녘 성의 후연은 아름다웠어요. 러스티의 음악 기차는 호수를 건넜답니다. 이런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한강공원과 서울시 직영공원의 여성 장애인 화장실 700여 곳에 비상벨 3,900여 개가 설치됩니다. 이 가운데 자치구가 관리하는 공원 화장실 490여 곳에 비상벨 2,600여 개 설치가 완료됐고 나머지도 오는 10월까지 설치가 살짝 끝나기 끝납니다. 전. 비상벨을 누르면 과거엔 사이렌과 전광등만 작동했지만 이젠 벨만 울려도. 바로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엔진이 멈추고 만 거예요. 이건 모두 러스티의 실수였어요. 연료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너무 멀리까지 나온 거예요. 이제 음악대가 돌아갈 방법은 없었어요. 정말 곤란한 상황이었죠. 한편 토마스는 사장님과 함께 환승역에 도착했어요. 퍼시벌 사장님은 답답한 표정이었죠. 러스티와 음악대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모두들 많이 걱정했어요. 악단 단장님도 걱정이었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알지? 단장님이 물었어요. 그때 갑자기 러스티가 큰 소리로 경적을 울렸어요. 목대가 연주를 하고 제가 있는 힘을 다해 경적을 울리면 우리 소리가 환승역까지 울려 퍼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오겠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단장님은 지휘봉을 드셨어요. 하나, 둘, 셋, 시작! 음악대의 연주가 시작되자 러스티도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씩씩하게 높고 낮은 경적을 울렸어요. 토마스가 꼭 그 소리를 알아채겠죠. 러스티다. 러스티다! 토마스가 외치자 음악대라고 던던히 말했어요. 귀를 기울여보니 골짜기를 울리는 소리는 분명 러스티의 경적 소리였죠.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어서 러스티의 경적 소리를 따라가봐. 그럼 러스티와 음악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음악대가 러스티와 함께 있다면 거기서 음악회를 하는 건 어떨까?
모두들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를 쳤죠. 특히 퍼시벌 사장님이 기뻐하셨어요. 음악대는 최고로 요란한 소리로 연주를 했어요. 소도 섬 전체가 들썩거릴 만큼 컸죠. 바로 그때 기관차의 뒷불이 나타났어요. 러스트는 깜짝 놀랐어요. 기관차들이 전부 호수로 온 거예요. 하지만 러스티에게 시끄럽다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죠. 음악 들으러 왔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경적소리 들었어? 피터쌤이 말했죠. 그래서 이리로 찾아온 거야. 한컨도 거들었어요. 이 경적이 워낙 특이하잖아. 다신 내 경적 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러스티가 대답했어요. 자, 연주회를 시작하자. 모든 기관차들이 함께 기적을 올렸어요. 마치 음악처럼 높고 낮은 러스티의 경적 소리는 그 중에서 제일 컸답니다. 이 도시는 김영현 기자가 자세히 알려줍니다. 서해안 대표 해수욕장으로 꼽히는 말리포 해수욕장. 인근 여자 화장실에 가보니 칸마다 네모난 주황색 버튼이 붙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화장실 밖에 설치된 사이렌에 불이 들어오고 기호속 마이너스 0.08mm 뿌리 수영까지 미리 절세 필립스. 사이렌 소리를 듣고 신고하게 되면 사람들은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공중화장실 신고곳에 여성들이 경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심 비상대를 설치했습니다. 시내권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안심 비상대는 경찰서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대를 누르면 경찰서 상황실로 신고가 됐을 때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우선 통신망으로 사건 초기 단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의회를 이끌어주니 최고의 소식은 서울 경찰서 군의관 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한 신앙 행정 수준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군은 여성들의 범죄 예방과 신속한 신고 체계 구축을 위해 안심 비상대를 필요한 장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ND입니다. 김영현입니다. 전에 일단 없던 새로운 대회가 이거 탄생했습니다. 제1회 블리츠 자산운용 시니어 세계바드 목은 대망의 결승전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현우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망의 결승전 결국 살아남을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전설 중의 전설 두 선수 간의 만남이 성사됐는데요. 이창호 구단과 유창현 구단 이 두 선수의 이 150번째 만남이 결승전에서 성사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두 선수가 이번 대회 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선수들이고요. 또 후원 사실들을 받았는데 공교롭게 또 두 선수가 결승에서 만나게 여자 됐고요. 화장실에서 저희 조명이 기사 들립니다. 곧바로 사이렌이 큰 소리로 울리고 화장실 밖에 달린 경광등도 노란하게 번쩍입니다. 비명만 듣고도 위급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특수 장비가 설치된 겁니다. 작은 비상벨을 직접 눌러야만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화장실 어디에서도 크게 비명만 지르면 이 보드에 달린 특수 센서가 작동합니다. 사이렌이 울리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실과 2025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소개했습니다. 한일중 바둑문화제 어린이 바둑교류전 준비되어 있고요. 홍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동북아시아 3국, 한국과 일본, 중국은 바둑의 문화가 가장 잘 발전이 되어 있고 또 바둑을 즐기는 한국이기도 한데요. 어린이들은 또 어떻게 이 바둑을 즐기고 있는지 저희가 지켜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출전하는 선수들은 한국, 일본, 중국을 대표해서 미래를 책임질 선수들이거든요. 네. 과연 오늘 어떤 내용을 연구진은 보여줄지 한달 동안 굉장히 시범 기대가 운영한 됩니다. 뒤 자, 다음 과연 달 어떻게 완제품을 진행되는지 시즌에 먼저 진행할 대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남 묵지마 살인으로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우려가 2025 한일중 바둑문화제 어린이 바둑 교류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하고요. 일본 네,
여성 화장실에서 도와달라는 비상벨이 울려서 기분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냥 1경기 보내드립니다. 해설의 홍성지 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지 구단께서는 그동안 반으로 너무 이제 승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좀 새로운 것들에 많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새로운 도전에 꼭 좋은 결과 이렇게 있길 다니면서 바라면서 2023 편의 탭에 내용기를 더 받지 않겠습니다. 소개합니다. 만 25세 이하의 사들이 참여할 참가할 수 수 있어. 있습니다. 그냥 이번 대회는 1998년까지 16년까지 참가할 수 있었고요. 대회는 32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 개수는 3번입니다. 시간 누적 방식으로 각자 20분에 추가 시간은 20분입니다. 우승은 3,000만 원, 준우승은 1,200만 원입니다. 일단 베이징표 살펴보시겠습니다. 강동구 선수가 받았고요. 선수가 받았는데 4명 다 16강에 진출을 했죠. 네, 워낙 강한 기사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존해 있고요. 전체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주목되는 한 판이 오늘 벌어지는 경기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훑어보면은 저는 민민정 한우진 약간 뭐랄까요 글로비스의 기사들끼리 만나면 그렇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두 기사는 얼마 전에 바둑리그에서 한 판 대국을 했었는데 당시 한우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상대 전적이 4대3으로 앞서 있죠. 네. 또 김지화 조승아 이렇게 선수들끼리 만났네요. 네, 조승아 선수가 이제 강자를 꺾고 올라오면서 김주환 선수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하는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서울대학교가 한 여자 화장실에 2명만 들으면 딸린 요리를 특수 장비를 줬습니다. 고함량 프로틴 요거트 한계를 넘어 6%. 여자 화장실에 2명이 들으면 화장실 밖에 달린 건강식으로 노란하게 걷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 경기 보내드립니다. 해서의 홍성지 구단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홍성지 해설위원은 있으신가요? 올해는 좀 운동도 좀 하고요.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똑같은 것까지 되시네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오늘 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스카이 탭에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사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32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요. 결승은 3번입니다. 시간 누적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각자 20분에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우승은 3,000만 원, 준우승 1,500만 원이고요. 네, 다음으로 16강 계속으로 보시겠습니다. 역시 강자들이 눈에 올린 가운데 16강에서 유한도 보일 만한 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김병원 선수가 한상조 선수에게 반칙점을 거두면서 16강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벌어지는 경기죠. 그 허서연 선수가 심재익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는데 제가 심재익 선수를 다크호스로 꼽았었거든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홍성지 해설위원께서 뽑았던 그가 다 탈락한 거 아닌가요? 네, 그 제잘 보신 거 같아요. 네. 제가 권유진 선수와 그리고 한우진 선수 그리고 심재익 선수를 꼽았는데 최근 늘고 있는 보란 듯이 대여성들의 네, 여성 안신들이 이렇게 높았는데 그런데 정작 이를 선수가 풀어야 할 하인들은 이변을 설치가 일으키면서 돼서 16강 우승 진출했고요. 수준으로도 잘 오늘은 보이죠. 박지원 선수와 만납니다. 만납니다. 네, 네, 박현수 선수는 어떤 가진 분인가요? 간결하게 되는 편이고요. 정말 빨리 주고 이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속집하거든요. 네. 그리고 허서연 선수는 반대로 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장국하기 때문에 거의 극과 극이 만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빠른 손과 가장 느린 손이 만났는데요. 저 중에 뛰어와 거북이 있었는데 그런 만큼 그건 오늘은 시간 관리가 포인트가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허서연 선수가 초반에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느냐 그 점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허서연 선수가 초반만 잘 극복을 해낸다면 후반에는 좀 그래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선수가 시간 관리 잘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함께 계곡장으로 가보시죠. 혹시 여성 안심벨이라고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오늘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한 번도 안 봤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성주에서 비상 내리니까 외국 갈 때 눌리는 건 아닌가. 옆에 안심벨 설치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경찰은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적극적인 홍보에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설치 장소에 안내 게시문은 다 게시를 해놨고요. 저희 경찰서 자체적으로 SNS로 홍보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캠페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이 자칫 전시성 대책으로만 그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한국의 안전 대책이 시민들의 안전이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알 수 있을 겁니다. MBC 뉴스 제1회 제1회 CU23 바둑 챔피언십 젊은 프로 기사들의 꿈과 열정으로 만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캐스터 상민이입니다. 오늘 이렇게 회사대는 김민선 조인선 선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메인 대국은 김은지 선수와 김승진 선수의 대결인데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김은지 선수를 상대로 김승진 선수가 어떤 전략을 준비했을까요? 네, 김은지 선수는 초중반이 굉장히 강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김승진 선수가 아무래도 바둑을 후반으로 이끌어가면서 승부를 길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선 대국 현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1회 제1회 CU23 바둑 챔피언십 예선 대국 현장입니다.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했고요. 젊은 선수들이 예선전부터 출전을 벌였습니다. 네, 김민서 선수의 모습도 김민선 보이고 선수를 있습니다. 부르고요. 김승구 선수의 승점, 신예들인 만큼 그 상당한 실력들을 갖고 상당한 열정으로 배구 두었을 것 같습니다. 이남경 주간의 첫 출전 인터뷰인데 목소리에서부터 굉장히 설렘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떨림도 느껴지고요. 저희 본선은 저번 일리미네이션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점점 강한 선수들이 본선에서 대국을 하고 있죠. 네, CU23 바둑 챔피언십 2002년생 이용실생 프로기사로 23살까지 출전 가능합니다. 대회 방식은 예선 토너먼트로 14인을 선발을 했고요. All new almond breeze. All day zero, all day almond breeze. 일본 문화재 2025년 한일중 문화교류의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한일중 바둑 문화재 어린이 바둑 교류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홍우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동북아시아 3국, 한국과 일본, 중국은 바둑의 문화가 가장 잘 발전이 되어 있고 바둑을 즐기는 3국이기도 한데요. 어린이들은 또 어떻게 이 바둑을 즐기고 있는지 저희가 지켜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출전하는 선수들은 한국, 일본, 중국을 대표해서 미래를 책임질 선수들이거든요. 네. 과연 오늘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대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 한일중 바둑문화제 어린이 바둑 교류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최 주관하고요. 일본 문화청, 그리고 중국 문화여유부,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이 모두 협력합니다. 한국에서는 2명의 어린이가, 그리고 일본과 중국에서는 각각 1명의 영주들이 초청이 됐습니다. 우승 장학금은 200만 원이 수여되고요. 대국 규정은 시간 조정 방식으로 각자 10분에 추가 20초가 주어집니다. 네, 한국을 대표하는 이 4명의 어린이들을 초청했는데요. 한국에서는 김정현, 그리고 유화준 어린이가 출전하는데 이 두 선수 바둑 음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기량을 나타냈던 선수들이고 지금 또 엄청난 노력 끝에 연구생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또 이에 맞서는 시현민 선수와 와가 토모유키 선수도 이제 각국을 대표하는 그런 어린 선수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현 선수와 시현민 선수 과연 어떤 마음으로
대국을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있을까요? 먼저 인터뷰로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다산세공초에 다니고 있는 3학년 김정현입니다. 한탄한탄 열심히 놀아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실력을 잘 발휘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동명초등학교 3학년 허은빈입니다. 좋은 결과로 노력해서 공부를 해서 왔습니다. 좋은 결과 오늘 됐습니다. 네, 대국장에 마주 앉아 여기는 있는 두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김정현 선수와 선수와 시현 선수의 대결이고요. 두 선수 좀 긴장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싶은 표정인데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와서 대국 이어드리도록 중계해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해주고 2025 좀 바둑문화제 네, 어린이 바둑교류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첫 그리고 대국으로 김정현 선수는 그리고 선수는 아닙니다. 맞았는데요. 이 두 선수 2016년생 여기겠습니다. 동갑내기입니다. 자, 중국 중국의 시연 시연 어린이 선생님. 현재 한국에서 바둑 유학 중에 있고요. 있고요. 사전 인터뷰로 만나봤을 그때도 때는 약간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중국의 바둑 유망주로 알려져 있는 김정현 김정현 어린이입니다. 어린이입니다. 스튜디오 대국 경험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긴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국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대국이 시작됐고요. 대국은 시간 누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자 10분 각자 10분의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지고요. 먼저 돌을 가린 끝에 김정현 어린이가 으로 서로 시작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긴장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상당히 씩씩하게 불을 놓고 있는 두 두 선수인데요. 친구예요. 굉장히 동찬데요. 송승민 기자가 사건 사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 프로의 대국을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 이 어린이들이 네, 바둑두는 모습을 보면 옛 생각도 그리고요. 나고요. 그리고 이야기해주신 대로 패기 있는 모습을 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아무리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이 어린 시절은 누구나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또 이 어린 선수들이 또 성장을 해서 각국을 대표하는 그런 선수로 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래를 먼저 저희가 땡겨서 보는 그런 바둑이 될 것 같아요. 아파트 6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국과 중국, 일본 이 3국은 바둑이 가장 잘 발전이 되어 있고 또 바둑을 많이 즐기는 나라들인데요. 어린이들은 또 과연 어떻게 바둑을 즐기고 또 배우고 있는지 저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이 신진서 선수가 세계 1위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한국 바둑의 위상을 또 드높이고 있고요. 그 뒤로 이어질 이제 후견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팬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긴 속 태우기 전에 바르는 치료하세요. 간편하게 쓴 피부속부터 싹 도미나 크림. 네,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K바둑에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설 특집 명절 그래서 정상으로 오늘 첫 번째 오늘 시간이고요. 해설의 해설의 백홍석 프로와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종려 구단의 최연소 입단 기록을 63년 만에 유아준 초단이 깼는데요. 이로써 모든 관심이 지금 유아준 초단에게 몰려 있고요. 특히나 이 한국 바둑계는 그동안 신진석 구단의 뒤를 이을 유망주의 목이 말랐던 만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망주에 목말라 있었는데 최고의 유망주가 나타나면서 이 한국을 열광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 유아준 선수의 이런 기록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동 휠체어를 들어올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굉장히 또 많아요. 76살 A씨를 태운 전동 휠체어가 아파트 20층에서 추락한 것은 어제 오전 7시쯤입니다. 전동 휠체어가 엘리베이터 문에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A씨는 50m 높이에서 추락해 결국 숨졌습니다. 이렇게 배구지 선수는 여전히 기운이 있는 그리고 동안 랭킹은 69위 A씨는 불과
한 달 전 전동 휠체어를 구입했고 각종 부주의가 사고 원인으로 보입니다. 김윤태 선수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선수가 좀 잘 준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오늘 김은지 선수가 뭐 이름값에 있어서 당연히 지난 5월에도 전동 휠체어를 탄 30대 강인이 엘리베이터 문신에 끼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세린 많은 노인들이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휘트러졌습니다. 하지만 전동 휠체어 사용법에 대한 세계적인 프로그램이나 전용 교육시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니까 결국 사용자가 설명서를 보고 정보식으로 부작법을 익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은지 선수를 꺾으면 확실히 이름을 알리는 데는 좋은 역할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한판 좀 부담은 되겠지만 꼭 승리를 하고 싶은 것 같기는 합니다. 전국의 전동 휠체어 보급 대수는 무려 10만여 대. 하지만 관련 교육이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박명선입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찾아오는 2023 크라우드 대회. 오늘은 김윤태 사단과 김은지 구단이 만났습니다. 이런 춤을 어떻게 출발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김윤태 사단과 김은지 구단이 만나왔습니다. 자, 영상에 담겨있는 김윤태 사단입니다. 2024년입니다. 2022년에 입장을 했고 오늘은 처음 나오네요. 분들이 일단 오늘 오늘 이 한판 꼭 승리를 가져가겠다. 김윤태 선수가 영상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구단입니다. 오늘 2위고요. 2007년생으로 입단했습니다. 오늘 네. 또 8강으로 가기 위한 종목에서 오늘 경기 펼치게 되겠습니다. 단수로 각자 20분에 20분입니다. 네. 자, 김은지 구단의 흑으로 시작합니다. 네, 영상을 언제든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딱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그게 루틴일 수도 있죠. 아, 기사들마다 조금 다르군요. 네. 지 해설위원이 영상을 보거든요. 글쎄, 저도 제가 대목전에 영상을 한 게 별로 손에 꼽을 일이라 네. 거의 그런 기억은 없기는 한데요. 저는 제가 영상했던 좀 기억이 여기 그 옛날 버든리그 결정전에서 그리고 그때 영상했던 기억이 접었어요. 접어버렸는데 영상을 하지 말았어야. 너무 느끼고 싶은 마음이 크다 커서 보니까 영상을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근데 영상을 하면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긴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좀 풀고자 명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명상을 한다고 해서 제 경험에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덜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이 대국이 시작되는 대부분 이 대국 전이 가장 긴장이 되고 일단 두면은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처음부터 어제 신진서 선수와 변상일 선수 대구에서 나왔던 형태와 같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배석은 조금 다르죠. 흔히 말하는 대상의 비례하는 구조 아닙니까? 네, 예전에는 이 정석의 변화가 어느 정도 그래도 연구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AI가 등장하고 나서 이 변화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 정석을 외우느라 꽤 정말 고생했는데 머리가 새로운 아팠는데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겠군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이 이제 이쪽을 막는 변화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늘어서 두는 변화도 있습니다.
지금 이쪽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다가 논란이 더 안정적인 고함량 프로틴 요거트 한 개를 넘어 6% 바둑을 대표한 2025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한일중 바둑문화제 어린이 바둑교류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홍우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북아시아 3국, 한국과 일본, 중국은 바둑의 문화가 가장 잘 발전이 되어 있고 또 바둑을 즐기는 3국이기도 한데요. 어린이들은 또 어떻게 이 바둑을 즐기고 있는지 저희가 지켜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출전하는 선수들은 한국, 일본, 중국을 대표해서 미래를 책임질 선수들이거든요. 네. 과연 오늘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대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 한일중 바둑문화제 어린이 바둑교류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최 주관하고요. 일본문화청 그리고 중국문화여리부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이 모두 협력합니다. 한국에서는 2명의 어린이가 그리고 일본과 중국에서는 각각 1명의 바둑 유망 주인공이 요청이 됐습니다. 우선 장학금은 200만 원이 수령했고요. 그리고 규정은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는 장애인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는 전국에 3만 대가 넘게 보급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구입대 지원을 하는데요. 하지만 장애인들에겐 여전히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없는 불안 요소들이 많습니다. 뉴스 권난 기자입니다. 뇌병변성의 1급인 이 20대 남성은 지난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인도턱을 넘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순간 70대 행인과 부딪힌 겁니다. 행인은 다리가 부러졌고 조 씨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짜릿한 전투 치열한 전략상은 고출 스키바둑 초장국에서 리뷰해드립니다. 해설의 김효곤 프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5 하나은행 바둑 슈퍼 매치 보내드립니다. 신진서 선수와 홍성진 선수가 만났는데요. 신진서 선수가 이때 20연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지질 않습니다. 누구와도 유리한 경기를 펼치고 그래서 인도로 다니면 또 인도에 계속 연습 지나가는 연습을 사람들이 거듭하고 너왜 있는데 인도로 다니냐 너가 차도 아닌다고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한 장애인과 동행해 봤습니다. 인도는 바닥이 울퉁불퉁해 몸이 계속 흔들립니다. 네, 국남대 전국 바둑대회 결승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안녕하세요. 한국철 선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위험한 현재 상황을 많은 부탁드리기도 기전이 합니다. 있지만 대통령과 사실 이름만큼 전동 명예로운 휠체어나 기전이 또 전동 있을까 스쿠터가 싶은데요. 차로 올해 다니는 다섯 번째 건 문을 열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름에 보행자로 걸맞게 분류되기 일감이 때문입니다. 상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차도에서 사고가 나면 일정 선방의 부분 대회라고 책임을 말할 져야 수 한다는 있습니다. 얘기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우승에 인도에서도 대해서 보통 욕심이 날 행인이 것 더 많이 같은데요. 다치기 먼저 때문에 어떻게 책임이 큰 진행되는지 경우가 그 정보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심의 환경 자, 같은 게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이용받을 수 있는 교육 같은 것들을 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영국이나 미국에선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배상액을 보조해주는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장애인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넘어서 안전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SBS 권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간입니다. 오늘 결승전 한국은행과 이세돌 3단의 대국을 끝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해설인 노영 구단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 정말 유명한 기사이기 때문에 별 소개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대국을 한번 예상을 있을까요? 오늘 대국은 네. 그야말로 이상하기가 예. 그나마 삼성화재배에서도 이세돌 상단이 그랬었죠. 예. 바둑을 만약에 이겼더라면은 정치가 전적이 5대5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석기전에서는 뭐 이창호 구단이 석기 약하다는 뜻이죠.
아니고 예. 세돌 산다리 탁수를 빨리 보니까 네. 약간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이 세돌분에게 준다면 예. 정말 백종세가 아닌가. 네, 오늘 봐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대극장을 함께 가보시죠. 그래서 이창호보다 왼쪽 네, 이창호 구단이죠. 네. 자, 비호배는 최영석, 대신은 이지영 씨입니다. 자, 이세돌 창단의 장점을 보자면요. 이창호 구단 같은 그런 배구 대리사를 만나는 거예요. 제5회 대통령배 전국 바둑대회, 한국기원과 대한바둑협회, 화성시 체육회, 경기도 바둑협회가 진행하고요. 일정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펼쳐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에서 치러지게 되고요. 대회 방식은 16강 토너먼트로 치러지게 됩니다. 각자 20분에 이번에는 30초 쫄기 기회가 5회가 주어지고요. 우승 상금은 1,500만 원, 우승 상금은 700만 원입니다. 결승전에서 이원도 선수와 홍성지 선수가 만났는데요. 두 선수 비교해보겠습니다. 8월 랭킹은 홍성지 구단이 많이 앞서 있어요. 57위와 13위만큼 랭킹의 격차는 상당히 나지만 두 선수 모두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승전이 답하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 랭킹의 차이, 이번에서만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2승 1패로 두 선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두 선수가 나이대가 비슷한 만큼 굉장히 어릴 때부터 치열하게 승부를 해왔기 때문에 두 선수가 물론 랭킹 차이나 이런 객관적인 면에서는 홍성지 선수가 앞선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두 선수만큼은 서로에 대한 복잡한 차도에서 이런 것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두 선수의 만남 결승전에서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두 선수가 상대전적 2승 2패로 팽팽한데요.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긴장감의 무게가 다를 것 같아요. 네, 결승전이라는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가 굉장히 상당하고 하지만 홍성지 선수는 이번 올해 바둑리그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승부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장감이 좀 덜할 것 같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원도 선수는 결승무대가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네, 그래서 긴장감 또한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그 긴장감을 어떻게 떨쳐보내고 부산 사상구에 임할 수 있을지 우회전하던 그것이 차가 차도를 달리던 굉장히 전동휠체어를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제5회 대통령배 우승컵은 누가 들게 될까요? 대국장에서 만나보시죠.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보행자로 규정돼 인도로만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에서 펼쳐진 제5회 대통령배 한국 바둑대회입니다. 왜 그런지 경기장의 규모가 꽤 크는데요. 이 경기장을 선수들로 꽉 채웠습니다. 턱에 걸리는 것 곳곳에 장애물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습니다. 공여지책으로 차도를 이용하지만 휠체어가 고장나 멈춰서 무게 때문에 빨리 구조하기가 힘들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의 한 대구에 전동 휠체어 구조를 위해 화물차를 개조했습니다. 을 나가도 이게 전동 휠체어를 실을 수가 없어서 이송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전국에 6만 정명근 화성시장의 조사가 있었고요. 어린이 규모는 16개로 나눠서 이루어졌는데요. 바둑 두는 어린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네, 특히 많은 부분으로 치러지게 돼서 바둑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어린이들도 대회에 진지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만의 굉장히 좋은 특징이었습니다. 성인 부문도
노인들을 위한 전통 휠체어 공급이 늘면서 관련 남녀노소 교통사고 할 것 위험도 없이 높아지고 가족을 있습니다. 즐겼고요. 안전부담도 없이 인도보다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경기장에서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이정석 기자가 치러졌습니다. 취재했습니다. 16명의 선수가 모였고요. 통행량이 많은 차도 위를 전동 결승전에서 휠체어가 홍성지 위험하게 선수와 내다는 이원도 선수가 만났습니다. 칠갑도에선 차량을 피해 도로를 가로지르는 승전이라 그런지 이렇다 시작부터 보니 전동 휠체어 긴장감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여기까지 올해 느껴집니다. 경찰에 접수된 전동 휠체어 사고는 300여 건으로 해마다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성지 전동 구단입니다. 휠체어는 최근 도로교통법 성적은 보행자이기 때문에 대강대 이처럼 8강전까지 인도로만 다녀야 합니다. 있고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인도로 나가봤습니다. 인도의 턱이 높아 관심이 올라가는가 하면 장애물이만큼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소비적인 인도도 많습니다. KB국민은행 큐처스 다중리거로 활약을 했었고요. 최근에 수산맥배 세계대회 본선에 튼튼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0분에 전국에 보수된 전동 휠체어는 10만 대지만 최근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중에서도 속도로 기적이기 복제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 관리가 정말 하지만 중요해요. 안전모 같은 안전장 기준이 기적이기 없고 때문에 얼마나 별도의 피해 기본안전 교육을 잘 받지 적응이 되어 않아서 있는지가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현장 그림을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주변이 조용한 풍경입니다. 네, 두 선수가 평소에 심한 시합에 임할 때랑은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임하기 때문에 두 선수가 어떻게 적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하지만 두 선수 모두 이런 승부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구애를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설위원도 대통령배 본선에 참가하셨잖아요. 하셨었나요? 그 현장에 느껴지는 그 분위기나 압박감이 좀 어떨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사들도 평소에 이제 프로들끼리 이렇게 좀 진지한 분위기의 시합에 임하다가 이렇게 바둑을 사랑해주시는 여러 애기가 그들과 한 자리에서 대국에 임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또 재밌는 경험이었고 대중연배 총수협회의 홍문입니다. 저의 홍문을 이용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가족 기전이 있지만 대통령배 이름만큼 명예로운 기전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올해 첫 번째 문을 열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무게감이 상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선방의 대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우승에 대해서 욕심이 날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정보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제5회 대통령배 전국 바둑대회 한국기원과 대한바둑협회 화성시. 그럼에도 차도를 이용한 이유는 노면이 더 안정적이고 당연히 좋기 때문이라고 AR이 맞춤 진입 시작. 아이구천 프레스티지. 차도를 이용한다고 해 소금에서 자유롭진 않았습니다. 네. 2025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한일중 바둑문화제 어린이 바둑교류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홍문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동북아시아 한국과 한국과 일본, 중국은 바둑의 문화가 가장 잘 발전이 되어 있고 또 바둑을 즐기는 한국이기도 한데요. 어린이들은 또 어떻게 이 바둑을 즐기고 있는지 저희가 지켜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출전하는 선수들은 한국, 일본, 중국을 대표해서 미래를 책임질 지난달 선수들이거든요. 18일 1호선 대관역에서 주차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네. 하차하다가 과연 휠체어가 어떻게 뒤집혀 진행되는지 뒤로 먼저 넘어지는 대회 사고가 소개해드리도록 발생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전동차와 지하철 승강장 사이에 2025년 다리를 한일중 한국문화제 어린이 바둑 교류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하고요. 일본 문화청 그리고 중국 문화연구소 한일중 협력사무국이 모두 협력합니다. 한국에서는 2명의 어린이가 그리고 일본과 중국에서는 각각 1명의 바둑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예방역 측이 오히려 자신을 탓했다고 주장합니다. 때 내릴 때 전화를 하시지. 전화하면 경찰을 갖고 가는데 전화를 안 하셔가지고 이제 내릴 때 그걸 다 청구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역사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어느 역에서는 정말 그 턱이 높고 뭐 간격이 넓다는 걸 다 정보를 다 알 수 없고. 관 기자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예견된 사고라는 입장입니다.
기차가 넓은지 그런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리실 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제28개 한국의 프로 작시장 한승영기 보내드립니다. 확인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대구 김채영 선수와 허세영 선수의 대결입니다. 허세영 선수는 16강에서 승리 성적의 열세를 딛고 이 여자 랭킹 2위인 김승환 선수를 승리했어요. 바둑 내용도 허세현 선수가 초반부터 이제 후반까지 실수는 물론 있었지만 거의 완승에 가까운 바둑을 보여주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또 김채영 선수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16강에서는 여자 랭킹 5위와 그리고 이 8강에서는 여자 랭킹 4위와 만나게 되는 허세영. 전동 휠체어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동 수단. 그런데 인도에 장애물과 턱이 많아. 2025년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한중 바둑문화제 어린이 바둑교류전 준비되어 있고요.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문사가 도가사선 서문들과 일본 중국 바둑의 문화가 가장 잘 발전이 되어 있고 또 바둑을 즐기는 한국이기도 한데요. 어린이들은 또 어떻게 이 바둑을 즐기고 있는지 저희가 지켜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출장하는 선수들은 한국, 일본, 중국을 대표해서 미래를 책임질 선수들이거든요. 과연 오늘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대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가 고르지 못해 전동 휠체어가 2025 한일중 바둑문화제 어린이 바둑교류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현재 주관하고요. 일본 문화청, 그리고 중국 문화여행부, 한일중 한국 협력사무국이 모두 협력합니다. 한국에서는 2명의 어린이가, 일본과 중국에서는 각각 1명의 바둑 유망주들이 초청이 됐습니다. 고압량 프로틴 요거트 한 개를 넣고 풀무원 단어 6%. 저는 대통령배 드립니다. 해설은 홍무진에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바둑선수들이지만 대통령배 이름만큼 명예로운 기전이라고 있을까 싶은데요. 올해 5번째 좀 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무게감이 상당하고요. 그래서인지 프로기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선망의 대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우승에 대해서 욕심이 날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회 정보부터 살펴드립니다. 제5회 대통령배 전국 바둑대회 한국기원과 주변에서 흔히 보는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수년째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현장 조사를 해봤더니 관리도 부실하고 안전장비도 수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엄진아 기자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운전석에 오릅니다. 갑자기 차량이 움직이더니 주차타워 출입문을 뚫고 10m 아래로 추락합니다. 도로 진입했는데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운전자가 주차장에 갇힌 채 뒤가 누적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차 안에 있는 상태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크라운 패배 16강 세 번째 경기 보내드립니다. 홍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준 김인찬 선수가 보내드립니까. 선수는 랭킹 12위에 올라와 있는 네. 후보이거든요. 이에 맞서는 김인찬 선수가 아직 입단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인데 네. 어떤 모습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선수의 선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리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99년생이고 2009년생입니다. 네, 아마 크라운 대회를 예전부터 봐오셨던 분들은 손흥민 선수가 벌써 이렇게 큰 형이 됐나 싶을 거고요. 예. 이에 맞서는 김인찬 선수는 나이가 10살 어린 만큼 굉장히 좀 실력 차이도 좀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에 맞서는 김인찬 선수가 최근 또 노련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폭발적인 성상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2023 크라운 패배 보시죠. 25세 이하 98년생까지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신진선 선수가 더 32강 토너먼트 진입니다. 시간 조정 방식으로 각자 20분,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지고요. 상금은 우승 3,000만 원, 우승 1,200만 원입니다. 중요하겠고요. 요게 대통령배 결승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 홍무진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바둑 기전이 있지만 대통령배 이름만큼 명예로운 기전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올해 5번째 무대를 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무게감이 상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棋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선망의 대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우승에 대해서 욕심이 날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회 정보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부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셔도 이렇게 이 문을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겁니다. 안내하는 문구도 제지하는 관리인도 모두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책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경찰서에 문의해보라고만 떠넘기고 경찰은 민사로 소송하라며 숨을 놓고 있습니다. 알러지가 있다고. 오늘 베스트 톱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 김세동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48기 명인전 승자조 4강 9판을 준비했는데요. 김은지 선수와 박정환 선수 그리고 신진서 선수와 이지연 선수를 준비했습니다. 2판 모두 정말 기대되는 김현우 매치예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 좀 기대하실 매치고요. 저희도 굉장히 오늘 어떤 대결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먼저 김은지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결을 보내드릴 텐데요. 대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회 정보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제48기 명인전 대회 방식은 준비 시드 2명, 후원사 시드 2명, 예선 통과자 12명이 10강 토너먼트를 치릅니다. 패자 부활전이기 때문에 승자조와 패자조 나눠서 펼쳐집니다. 각자 60분에 추가 시간 30초 시험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경을 6째 판입니다. 우승 상금은 7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2,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승자조 예진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박정환 선수와 김은지 선수가 승자조 4강에서 만났는데요. 김은지 선수는 국민규 안소영 선수를 꺾었고요. 박정환 선수는 현재 강승민 선수를 꺾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두 선수가 모두 좀 가볍게 올라왔어요. 박정환 선수는 강승민 선수가 아직승, 김은지 선수는 안주영 선수를 상대로 첫눈에 이제 시간승을 하고 올라왔죠.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대국이 될지. 김은지 선수와 선수입니다. 김은지 선수는 랭킹을 일단 해서 랭킹 1위에서 꾸준하게 랭킹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제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 과연 승산도 그렇고 랭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표로 많이 밀리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왔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타워 지하에 흰색 승용차가 찍혀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장비를 이용해 안에 갇힌 운전자를 끌어내 불꽃으로 옮깁니다. 이 건물에 근무하던 45살 여성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3.5m 아래 지하로 추락한 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47기 SGV 한국일보 명인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재까지 명인의 칭호는 단 10명에게만 허락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명인이 만났는데요. 이창호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대결 펼칩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명의전 가장 많이 우승을 차지했던 레전드 이창호 구단과 현재 명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레전드 신진서 구단이 만났기 때문에 벌써부터 저희가 기대가 많이 듭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이 대결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개국에 앞서 대진표와 대회 정보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일보와 한국비원에서 주최 주최 주관합니다. 대회 방식은 전기 시드 2명, 후원사 시드 2명, 예선 통과자 12명의 12명이 20강 토너먼트를 펼치는데요. 패자 부활전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100분 쫄기 3회가 주어지고요. 우승 상금은 7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2,500만 원입니다. 먼저 승자조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승자조 4강에 3명의 선수가 먼저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지은 선수와 박정환 선수 그리고 변상일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지현 선수가 백민종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진출을 했고 주차장관리원 68살 김모 씨는 오늘 오전 기계식 주차장에서 청소를 하다 발을 헛디디면서 10m 아래 지하 3층으로 떨어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김 씨가 추락했다는 사실을 처음엔 알지 못했다가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발견해 뒤늦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조된 김 씨는 근처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안전구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주차장 건물엔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비슷한 사고는 인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근로자 네, 대통령배 홍모진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기전이 있지만 대통령배 이름만큼 명예로운 기전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올해 5번째 무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무게감이 상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스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선망의 대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우승에 대해서 욕심이 날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회 정보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제5회 대통령배 전국바둑대회, 한국기원과 대한바둑협회, 화성시 체육회, 경기도 바둑협회가 주최하고요. 일정은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펼쳐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에서 치러지게 되고요. 대회 방식은 16강 토너먼트로 치러지게 됩니다. 각자 20분에 30초 쫄기 5회가 주어지고요. 우승 상금은 1,500만 원, 준우승 상금은 700만 원입니다. 결승전에서 이원도 선수와 홍성지 선수가 만났는데요. 선수 비교해보겠습니다. 8월 랭킹은 홍성지 구단이 많이 앞서 있어요. 57위와 13위만큼 랭킹의 격차는 상당히 나지만 두 선수 모두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승전이 단판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 랭킹의 차이, 이번에서만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우승 이대로 두 선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두 선수가 나이대가 비슷한 만큼 굉장히 어릴 때부터 치열하게 승부를 해왔기 때문에 두 선수가 물론 랭킹 차이나 이런 객관적인 면에서는 김성주 선수가 앞선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두 선수만큼은 서로에 대한 그런 기대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두 선수의 만남 결승전에서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두 선수가 상대전적 우승 이끌어 올림피아인데요.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긴장감의 무게가 다를 것 같아요. 네, 결승전이라는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가 굉장히 상당하고요. 하지만 홍성지 선수는 이번 올해 바둑리그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큰 승부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장감은 좀 덜할 것 같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원도 선수는 결승 무대가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긴장감 또한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그 긴장감을 어떻게 떨쳐보내고 시합에 딱 임할 수 있을지 그것이 이번 결승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제5회 대통령배 우승컵은 누가 들게 될까요? 대국장에서 함께 살펴보세요.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에서 제5회 대통령배 경기장의 규모가 꽤 컸는데요. 경기장을 선수들로 아주 꽉꽉 찼네요. 동영배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어린이들부터 프로 선수들까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알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셔서 우리 이번 제5회
정명근 하주원 소장의 축사가 있었고요. 어린이 부모는 16개로 나눠서 치러졌는데요. 바둑두는 어린이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네, 이 많은 부분으로 치러지게 돼서 바둑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어린이들도 대회에 진지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만의 굉장히 좋은 특징이었습니다. 네, 성인 부문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을 즐겼고요. 같은 경기장에서 프로 공연도 치러졌습니다. 16명의 선수가 모였고요. 오늘 저희가 결승전에서 홍성지 구단과 이원도 구단이 만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중계해드릴 대회죠.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그냥 팽팽하게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홍성지 구단입니다. 홍성지 구단입니다. 최근 성적은 대강대 8강전까지 올라있고요. 지금 열심히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홍성지 구단이고요. 이원도 구단입니다. 반대로 유투스 바둑리그로 활약을 했었죠. 최근에 국수산맥배 세계대회 본선에도 오른 바 있습니다.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0분에 서울기 선수 5회가 주어집니다. 프로 비전 중에서도 토끼 비전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굉장히 토끼 비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토끼에 잘 적응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홍성지 구단의 배 그리고 이원도 구단의 흙으로 시작합니다. 아시겠지만 주변에 조용한 환경을 아니었어요. 네, 이 선수가 평소에 시합에 임할 때랑은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임하기 때문에 사실 두 선수가 어떻게 적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하지만 두 선수 모두 이런 승부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구애를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무진 프로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어떠셨는지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타들도 평소에 이제 프로들끼리 이렇게 좀 진지한 분위기에서 시합에 임하다가 이렇게 바둑을 사랑해주시는 여러 애기가 분들과 한 자리에서 이렇게 대북에 임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또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일단 별로 없으셨다. 네, 물론 처음에 시합 전에나 약간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가 이제 돌입하게 되고 나면 그런 거를 까마득하게 잊을 만큼 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두 선수도 이 바둑에 집중하느라 여념이 없을 것 같네요. 홍성지보다는 결승전에 올라오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김진희, 강지훈, 김지석 선수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4강에서 김지석 선수라는 초강자를 만나서 굉장히 난투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오게 됐고요. 이원도 선수도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쉽지 않았죠. 강인, 김현찬, 안성준 선수를 꺾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고요. 일단 두 선수가 지금 예선전부터 2연승을 거두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또 올라오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어요. 일단 결승전답게 초반부터 진짜 빠른데요. 치열한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치열하면서도 정말 빠르네요. 선수가 이렇게 아래로 뛰어가면서 먼저 우변에서 싸움을 걸어놨습니다. 보통 이제 백이 여기를 먼저 벌려서 지켜놓은 상황에서 흑이 먼저 싸움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흑 입장에서 원래 잘 두지 않는 수법인데 일단 굉장히 재밌게 초반부터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위험이 있네요. 네, 일단 백은 흑을 뚫고 흑은 백을 뚫어가면서 전투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백은 이제 하나 늘어놓고 이때 이렇게 받으면은 일단 귀를 챙기게 됐고 또 중앙의 두텀을 이용해서 이제 판을 끌어가겠다는 작전이고요.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5살 배기 아이가 주차장에서 목숨을 잃은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서울에서도 프렌치아인 주차장 2m 아래로 수박해 숨졌습니다. 공통점은 두 곳 모두 관리인은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도 관리인이 있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크라운의 패배 16강 3경기 보내드립니다. 홍무진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준 김인찬 선수의 드립니다. 선수가 선수 아닌가요? 랭킹 12위에 올라와 있는 강력한 우승. 네. 이에 맞서는 김인찬 선수가 아직 입단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인데 네. 과연 어떤 타격을 보일지 좀 기대가 됩니다. 두 선수의 나이 차이가 서현준 선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네. 99년생이거든요. 김인찬 선수는 2000년생. 네, 아마 크라운의 패배를 예전부터 봐오셨던 분들은 서현준 선수가 벌써 이렇게 큰 형이 된다 싶을 거고요. 네. 이에 맞서는 김인찬 선수는 나이가 10살 어린 만큼 굉장히 좀 실력 차이는 좀 있을 거라는 예상이 좀 되는데 네. 이에 맞서는 김인찬 선수가 최근 또 노련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2월까지 전체 2023 크라운의 패배 어떤 대회인지 살펴볼 텐데 보시죠. 처벌 등도가 없어 안전 5세 이하. 98년생까지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서현준 선수가 99년생이니까 1년 더 한 번 더 참가할 수 있습니다. 32강 토너먼트고요. 결승은 3번입니다. 시간 조정 방식으로 각자 20분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지고요. 상금은 우승 3천만 원, 우승 1,200만 원입니다. 자, 대진표 들어오겠다. 보겠습니다. 파란색 표시 한 중앙에 있네요. 김인찬, 서현준. 161위와 12위입니다. 12위면은 가장 높네요. 네, 아마 크라운 패배에서 제일 강력한 우승은 후보일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서현준 선수가 최근에 또 보여주는 모습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김인찬 선수가 어떤 준비를 했을지도 좀 기대가 되네요. 자, 어제 대결에서 박문호 선수와 김은희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먼저 당당에 3차를 했습니다. 송규상, 박하민, 이규현, 유재환, 한상조, 김승재, 한우진, 문민정아 이쪽이 랭킹이 굉장히 높네요. 문민정아 네,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끼리 만났고요. 네. 역시 16강으로 이제 좁혀지게 되다 보니까 선수들의 면면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자, 김인찬 선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배에서는 제2의 김서아 네, 어릴 적부터 주목을 정말 많이 받았었고요. 바둑 기풍 또한 단단하면서 상대 판단이 정말 정확해서 이창호 선수의 그런 기풍을 연상케 하는 또 존경하는 기사도 이창호 선수인 만큼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예요. 오늘 김인찬 선수와 서현준 선수에 대해 바로 하겠습니다. 2023 크라운의 패배 2023 크라운의 패배 먼저 16강 3경기입니다. 김인찬 선수 오랜만에 보는데 많이 바뀌었네요. 그때도 살이 그랬어요. 네, 정말 말랐어요. 한 2년 못 봤는데 이렇게 바둑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나 봐요. 살이 쪽 빠졌네요. 랭킹 161위고요. 25단계 올라왔습니다. 2009년생 9년생 크라운의 패배 첫 번째. 어릴 적에 그 통통한 모습이 완전히 없어요. 현재 남아있는 16강 멤버 중에는 가장 랭킹이 높습니다. 서현준 선수 2021년에 그냥 랭킹을 들어섰습니다. 두 대국자는 10년의 차이가 납니다. 아까 홍보지 프로그램이 그 얘기 있잖아요. 벌써 서현준 선수가 고참이 된다는 거예요. 피처 방식입니다. 시간 조절 방식 20분에 20초. 네, 서현준 선수 흑으로 시작합니다. 서현준 8단은 지금 오늘 서현준 8단과 김희찬 2단의 대결. 서현준 선수가 최근에 바둑두는 내용이나 성적이 정말 좋아요. 이기 이틀 전에 이제 타 기전에서 4강전에서 강동윤 선수에게 이기고 바둑리그에서도 강동윤 수에게 이기면서 강등보다는 이게 2번이나 승리를 했었군요. 그만큼 서현준 선수가 최근에 좀 기세가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각선으로 갔어요. 사실 서령 유중 선수. 영재 일단 신진서 신민진 쪽으로 2회 때 바로 다음에 입단을 했었거든요. 네. 엄청나게 기대와 각광을 받았는데 신진서 선수와 신민진 선수의 그늘에 가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항상 이게 탑으로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네, 신진서 선수가 워낙 그렇게 되니까요. 네. 서현주 선수가 확실히 조금 이제 덜 예. 나갔던 건 사실인데 최근에 이제 조금씩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예. 보여주면서 이제 어느새 랭킹도 12위까지 올라왔어요. 대단한 거예요. 임팩트가 있는 프로는 못했고요. 항상 언제나 보여주는 준비는 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앞서 우리 홍무진 해설위원께서 말하는 것처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김인찬 선수의 모습이 이 친구는 정말 이름 좀 날리겠구나. 그런 느낌의 선수. 몇년 못 본 사이에 이렇게 받아줬다니요. 오늘 받아보면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정말 김민찬 선수가 입단하기 전부터 듣지 않으려고 해도 주변에서 김민찬이 그렇게 강하다, 김민찬이 우리나라의 그런 유망주다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중계를 하게 돼서 김민찬 선수의 바둑을 가까이서 팬분들에게 설명해드릴 생각을 해보니까 예. 설레네요. 앞서 우리 홍무진 프로 말대로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서현주 선수는 바로 그냥 로테로 3-3을 탔거든요. 예. 하지만 김민찬 선수는 반대로 3-3을 들어가지 않고 상변에도 걸치고 하변에도 걸치는 선택을 했어요. 이 이유는 서현주 선수가 양화적 구석에서 먼저 3-3을 탄 다음에 여기 3-3 들어왔을 때 그런 진행을 정말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이 김민찬 선수가 아무래도 청소년 대표팀에서 서현주 선수를 계속 지켜보면서 공부를 했을 테니까 이렇게 서현주 선수가 어떤 구석이 좀 연구가 돼 있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현주 선수가 최대한 연구가 좀 덜 돼 있는 걸치고 이렇게 3-3을 타서 정말 어려운 그런 진행을 선택했고요. 원래 보통 이제 선배 기사들이 후배 기사들을 상대로 좀 비틀어가는데 반대로 10년 후배인 김인찬 선수가 10년 선배인 서현준 선수를 상대로 좀 초반을 비틀어가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위협을 하려고 기술을 노출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여자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한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빠르게 진행되네요. 이 두 선수 정말 빠른데요. 서현준 선수가 연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네요. 거기서 사실 볼링볼로 이렇게 지켜보는 게 너무 일감이거든요. 결국을 딱 젖혀가게 되면 이 한 점이 조금 진동하기가 어려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처음 이 모양을 접하면 사실 이런 데를 받아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를 벌린 수가 블루스팟이에요. 블루스팟이요? 그렇기 때문에 서현준 선수가 김민찬 선수가 사실 서현준 선수가 연구가 덜 돼 있는 진행으로 이끌었는데 서현준 선수가 예상이라도 한 듯 지금 연구가 되어 있네요. 참 대단한 겁니다. 강력력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고 2년이 훌쩍 만약에 여기를 젖혀오면 바로 끊어가는 것은 그래도 되게 툭 들어가게 되면 흙이 나오는 모양이 사실 근데 약간 힘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 젖히게 되면 서현준 선수도 아마 여기 붙여갈 겁니다. 이 젖히면 그때 끊어서 빠져서 끊는 것과 생각보다 승부는 어렵하네요. 외워도 잘 외워도 되네요. 그래서 김민찬 선수도 젖히고 싶은데 약간 고민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젖히면 뭔가 상대가 연구가 돼 있을 것 같으니까 확실히 좀 한 발 비껴간 모습입니다. 오늘 홍무지 프로의 그쪽을 포인트를 맞추는 상대의 심리가 어떤지. 저 자리는 어떤가요? 인공지능 이후에는 저수가 많이 저수가 많이 안. 제가 보이는 청보도에서 정말 파랗게 빛나고 있는 아, 예. 네, 확실히 정확하게 또 찾아냈고요. 수를 두 선수가 초반 연구를 정말 많이 하고 있대요. 예. 참 대단한 겁니다. 인공지능
자, 저렇게 붙여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무난하게 받아두면은 이제 김민찬 선수는 여기 활용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오변이 집이 커지는 것을 좀 막아낸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젖혀서 강하게 들어가면 김민찬 선수도 젖혀갈 겁니다. 이 끊고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축이 성립이 되거든요. 축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김민찬 선수가 여기 축머리가 있지 않냐. 저 젖힐 테면 젖혀봐라. 나도 바로 젖혀가겠다. 굉장히 좀 패기 어젯밤에도 화장실 2번이나 갔는데 말이지. 최근 롯데나 살인 사건으로 공영 화장실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유명만 확실히 요즘에 어린 기사들이 예. 국가대표를 통해서 김민찬 선수도 청소년 대표팀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받아들이는 그런 속도나 실력의 상승 속도가 확실히 많이 빨라졌어요. 예. 김민찬 선수도 청소년 팀에서 이제 국가대표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니까 일단 자신감도 좀 많이 차는 듯한 모습이 느껴지고 실력적으로도 많이 올라왔다는 느낌이 저기고 있어. 국가대표 감독이 바뀌었죠. 네, 올해부터 이제 국가대표 감독으로 바뀌었죠. 그 감독님이 어떤 화장실 어디에서도 크게 기명만 들으면 청소년 감독은 따로 있습니다. 청소년은 이제 코치가 맡게 사이렌이 되고요. 울리는 코치가 것뿐만 여자 아니라 팀이랑 건물 청소년 팀은 이제 관리실과 있는 뒤에 코치가 아마 자동으로 신고를 전반적으로 접수할 관리를 수가 할 겁니다. 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늦은 시간까지 이런 새벽 1시 시스템이 이때까지 사실 있게 어린 되는데 선수들한테는 그럴 정말 때마다 좋은 밤에 시스템이에요. 화장실을 가게 되면 너무 깜깜하고 사실 입단하고 무섭고 나서 이랬는데 조금 놀거나 바둑에 대한 열정이 좀 식을 수도 있는데 근데 대표팀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내로라는 선수들과 예. 연고지는 화장실 정말 법제율을 많을 줄일 수 거고요. 있을 것으로 배우는 점도 기대하고 많아서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동기부여도 정말 많이 될 겁니다. 중국은 시스템이 어때요?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좁지 않고 굉장히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예. 선수들이 좀 모이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다음 달 완성 네, 확실히 좀 우리나라처럼 다방면의 선수를 관리한다기보다는 좀 뛰어난 선수들 몇 명씩 예. 하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렵지 보이네요. 자, 네. 상대로 전투가 네,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앞서서 전에 끊고 홍우진 프로께서 말씀하신 축 것처럼 때문에 흑이 선택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이어두면 제일 무난하거든요. 네. 이제 서른수 선수가 여기를 침착하게 받아둘 것인지는 조금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를 끊고 이게 서른수 분위기랑 하거든요. 아까 제가 느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느는 것은 이제 축으로 잡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하지만 여기를 단수 쳐서 일단 여기 축을 먼저 방비를 하면 이제는 여기를 끊어서 빵 때림을 주는 거는 약간 되게 아쉽거든요. 빵 때리를 준다는 건 아쉽더라. 여기 축과 여기 축을 동시에 막았다 하면서 백을 끊어가게 되면 네. 전투는 됩니다. 전투는 되는데 인공지능은 그냥 이렇게 밀어서 그냥 이렇게 버려서 이 두 점을 가볍게 보고 큰 자리를 두면 여기에 대한 맛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되게 나쁜 진행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손해볼 필요한데 뭔가 손해본다는 느낌이 드는데 인공지능은 전혀 다르고 네, 예전에는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선수들이 인공지능을 워낙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네. 이런 진행이 되면 그래도 백이 이 두 점 언젠가 내가 활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가르쳐줬다. 그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네. 그쵸, 이게 설현진이에요, 사실. 이어두는 거는 너무 설현진 선수 안 어울립니다. 근데 김인찬 선수도 김인찬 선수도 전투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기풍으로 이제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잘 보여주고 있었지. 예전에는 분명히 전투형이었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금 일단 빠져나가야 돼요. 네, 끊어도 둘 수도 있는데 일단 빵 때리가면 자세가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늘 겁니다. 그리고 막아가는 것까지는 자 여기까지는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과연 뽑으려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처리를 김인찬 선수가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변화를 생각해 볼 것인지. 백도 바로 두 점을 움직이는 것은 주변에 흙이 너무 돌이 많아서 싸움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고민하다가 밀어서 정리를 할 겁니다. 하고 이 두 점에 대한 맛은 뭐 당장 움직이기는 어렵지만 추후에 맛이 굉장히 좀 나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딱 얼핏 봤을 때 되게 이렇게 불만처럼 보진 않아요.
승합되었습니다.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축소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그래프는 정지 화면 같은 담배를 직접 올라가던 했던 그분 방식과 달리 화장실 어디에서도 크게 조명만 들면 이 보드에 달린 흡수 센서가 저번 크라운 혜택의 32강에서 서른준 선수가 승리 원재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이제 인터뷰에서 제가 서른준 선수한테 좀 선배기사들한테 역전패를 잘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했는데 서른준 선수가 일단 그래도 선배기사라고 쫄지 말고 당당하게 두어가면 선배기사들도 분명히 당황을 한다. 당당하게 얘기해줬거든요. 예. 선수가 그 인터뷰를 봤는지 굉장히 당당하게 두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면은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감자라고 해도 예. 좀 기세에서 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 바둑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한달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다음 달 완제품을 시중에 판매할 또 이렇게 10년 후배와 만나게 되고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부담을 갖는 쪽은 아무래도 서른준 선수 쪽이 뭐 김인찬 선수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잖아요. 쥐든 거는 졌다고 돌아갈 사람 없고 이기면은 정말 흔히 말하는 대박이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서른준 선수가 늘 선배기사들과 겨루는 입장이었는데 네. 10년 후배와 방송대국을 치를 정도로 서른준 선수도 어느 정도 관록이 생겼죠. 예. 서른준 선수도 일단이 12년 차예요. 10년. 최근 늘고 있는 대여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전에 공중 화장실에 자신의 여성 모습을 안심대시 김인찬 선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를 활용해야 할 시민들은 설치가 되어 아마 있는지 서른준 무슨 선수도 기능인지도 김인찬 대한 잘 얘기를 모르겠습니다. 많이 들었고 예. 청소년 대표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옆에서 예. 지켜봤을 거기 때문에 공격범죄 아마 우려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사회 나왔을 안전망이자 불신도 커지고 조금이라도 만약에 이에 따라 불신하는 마음이 유한 기관에도 있다면 머리를 오늘 봐도 맞췄습니다. 아예 최근 모르거든요. 경찰서가 여주시와 함께 관내 공중 화장실에 여성 안심대를 설치 운영 중 없습니다. 선택은 위급 상황시 배를 자, 누르고 이 다음 경찰 수는 어디 상황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일단 눈에 띄는 점은 그래서 이 모양을 좀 크게 키워가는 게 보이고요. 뭐 비슷한 맥락이죠. 큰 자리를 먼저 보고서 일단 판을 좀 길게 짜가겠다. 침착하게 둡니다. 아직은 이제 특별한 우연히 중국 선수가 만약에 접촉이 이런 데가 않았습니다. 이어져 있다면 사실 정말 깔끔한데 돌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흐리게 된 눈엣가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백이 상대 모양이 좋아지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끊고 물론 긴장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을 공정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어쨌든 여기에 약점을 계속 신경을 쓰면서 바둑을 진행할 겁니다. 예. 저럴 때 정리하지 않고 저렇게 남겨두는 것이 상대에게 더욱더 압박감을 줄 수가 있겠고 저런 자리에 보면 기력이 약하신 분들은 다 정리해버리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럴 수밖에